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리고 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우선 매도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중고우선을 내놓고 싶은 분들, 매물로 내놓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는 어떤 제약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매물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매물이면 이제 문의를 하고 빨리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고 어선을 매물로 내놓고 싶은 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잘 숙지만 하시면 쉽게 어선 매물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사 소개서를 이용해서 내 어선을 판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동안에 내가 애지중지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을 준 소중한 내 어선을 어떻게 좋은 사람에게 잘 판매 그리고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인터넷 공간들이 열려 있으므로 그냥 대충 뭐 옆집의 김 사장 동네 너 동네에 이심 좋은 김 사장님께 내 좀 배 좀 팔아줘, 아니면 청계장한테 내 배 좀 팔아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화로 바로 문의하시면 제값을 받고 잘 팔아드린다는 거예요. 제값을 받고 팔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어선 같은 경우에는 설령이나 허가나 그 다음에 엔진의 구조나 이런 데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허가증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야 어차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외에 선박의 구조나 그 다음에 연령이나 그런 데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한 선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내 배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 통발 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배는 연령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엔진은 어떻고, 모든 것을 다 분해를 해보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야 또 사시는 분도 적정한 가격으로 매물을 구입을 해야지만 문제가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또 싸게 사고 싶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매물을 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바로 선박 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다 내놓으면 내 어선이 좀 잘 팔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유사 그 소개소에서 그냥 대충 뭐 한 달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는 분이 많은데, 또 이런 분들은 다 안면도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당차게 이렇게 항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어선 중개사가 시작을 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나 봐요. 그동안에 어민들이 중고 어선을 사고 팔면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 해수부에서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선박 중개사를 현지에 내보내서 적정한 가격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매물을 소개를 하되,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보험에서 그 문제된 금액은 고객이 직접 회수를 하고 나중에 보증보험에서는 선박 중개사를 법적으로 그 비용을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박 중개사를 통하는 게 지금 현재로 제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중개를 이렇게 내놓으면 어떤 면이 좋는가 하면요, 그냥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팔아서 이제 통장에다 돈을 딱 입금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수수료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계약서나 이런 기본적인 걸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선박 중개사들이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매물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지금 현재로 어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생업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중고 매물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박 중개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뭐 한 사람 거쳐서 또 저 사람 거쳐서 저 사람 저렇게 해봐야 내 매물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선박 중개사들은 각 지역마다 이제 선박 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허가가 포함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니면 이제 허가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아주 내가 쓸만하다 그러면 이를테면 전라도를 갈 때 그 허가를 교체를 해서 가면 됩니다. 그건 또 그런 거를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라도에 있는 배가 내가 매물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배가 있는데 저걸 사주십시오 라고 하면 전라도에 있는 어선만 선박 정선만 가져오고 배만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허가는 전라도에다 팔고 그 돈으로 경상도에 있는 허가를 사서 붙여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파니까 그냥 걱정 안 하시고 매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팔고 사고 다 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중개사는 그 서울 보정보험에 이렇게 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매물만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뭐 배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박 중개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형사 민사까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저는 뭐 이걸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박 중개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그 서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다 이렇게 받고 선박 중개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배를 팔고 싶다고 하면 먼저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를테면 전국 5톤 연안 통발 허가가 달려있는 선령이 얼마 된 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자 그렇다면 이걸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저한테 줘야 돼요. 뭔가 하면 지금 현재로 선박을 보면 선박 그 선적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선 옆에 보면 어선 번호가 쭉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선 번호를 이제 해수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이 매물을 내놓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그냥 사진만 가지고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에 가서 배를 직접 보고 하나하나 쏙쏙 들여 촬영을 해서 자, 이런 거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금액을 얼마큼 낮춰줘서 한다. 그 다음에 설령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런 금액을 좀 낮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배를 하나 산다는 거는 금액적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억대가 되는 금액이니까 꽤 큰 금액이에요. 그런 금액을 이를테면 좀 멀리서 간다고 하면 하루에 결정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서울에서 내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배를 하나 사러 통영을 간다고 하면 내가 통영에 가가지고 배를 사진만 보고 가가지고 그날에 내가 다 보고 예, 그래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본인이 보는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매물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이런 면이 좋고 이거는 이런 면이 이제 좋고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그 영상을 다 보고 나는 이게 금액만 절충이 된다면 내가 사겠다. 그러고 이 영상이 정상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려가서 그 배가 현지에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선주님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구입만 하면 되죠.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발품을 그렇게 많이 팔지요. 자,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 어선 매도 과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선박 중개업 권역은
세 군데로 나누거든요. 이제 보시면 서해 쪽,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남해 쪽, 그리고 동해 쪽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를 이제 기반으로 경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요. 남해는 제주도를 포함한 부산 위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속초까지 그렇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 법규나 이런 그 매물의 가격이 실제로 현 시세대로 따지다가 보니까 그와 수시로 이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수시로 변동되는 매물 가격, 즉 조금 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겠다는 분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업 허가권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중개사는 어구나 업 허가 기타 어장 이런 것도 매물로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또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중개수수료는 지금 법정으로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 중개사와 팔고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사고자 하시는 분과 잘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이 배를 내가 이를테면 이런 게 있겠죠. 이 배를 내가 지금 급매물로 좀 내어놓으니까 한 달 안에 이거를 좀 팔아주면 내가 팔아준 금액에 몇 프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허가와 그 다음에 선박이 이런 종류인데 이거를 얼마 이내에 사주면 내가 그 사준 금액에 몇 프로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선박 중개사들이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아마 이거 대출될 겁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나 기타 여러가지 인터넷으로 선박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 대출당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눈 밝은 세상 아닙니까? 그거를 어둡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어선 중개사를 통해서 어선을 매도하고 어선을 매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구독자가 많은 대형은 아니지만 그 유튜버들이 지금도 자 이것만 보시고 기여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런 케이스는 좀 쉽지 않을 건데 하루아침에 내가 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선배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돈도 전략을 할 수가 있고 좌절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을 하셨다가 내 주변에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기여를 하시겠다. 즉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냥 계속해서 어민으로 살다가 배를 어선을 하나 더 팔겠다, 어선을 하나 더 사겠다, 아니면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플랫폼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도시나 아니면 업과 관련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업을 업을 하면서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올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참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지금도 현업에서 그 시스템 에어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내려가서 업도 하고 촌집이나 그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이제 꾸어가는 과정인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계속해서 다룰 건데 주로 이제 보면 크게 두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0, 40대의 젊은 분들이 나는 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지금 이제 현업에서 거진 다 정년을 다 채우고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업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 없이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30, 40대 분들은 생각을 잘 하고 오셔야 돼요. 한번 완전히 정착지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가면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제가 기존에 도시에서 했던 일도 많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충분하게 사전에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정착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남해 쪽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 제가 뭐 카더라 통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남해 쪽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완전히 어촌은 아니고 농어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해 쪽으로 기촌을 하셨다가 텃세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 방송에서 이제 그 텃세라는 부분으로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댓글을 달린 거를 쭉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은 분들, 그냥 카더라 통신만 듣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두 분 정도는 자기가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적 터세 때문에 다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도해지로 올라가면서 침을 뱉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 쭉 하나하나 면밀하게 몇백 개의 글들이 달렸는데 쭉 읽어보면요, 아직까지도 농촌이나 어촌을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내가 살던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이사를 가건 아니면 이직을 해서 가면 그쪽의 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쪽으로 흐르는 여러 가지 그 뭐 율법이라 그럴까요? 율법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법으로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해에 오신 분 한 분의 이야기는 이렇답니다.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요 남해로 기촌을 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뭐 살아보겠다고 하고 내려가셨는데, 이분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려간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네에 내려가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좀 내려가시기 전에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네에서 전통적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내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촌을 해서 기어 기촌을 해서 살아가는 부분을 대입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진실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임원들에게 잘해서 이 사람은 다음에 또 계약을 할 때 월급을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든지 보수를 올려줘야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분을 진급을 시켜서 좀 더 중책을 맡겨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합니까? 그 다음에 헤드헌터 업체에 가면 여러 가지 그런 스펙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뭘 공부를 했고 뭔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이제 헤드헌터 업체에다가 주면 기업에서 그 헤드헌터 업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나는 얼마의 보수를 주고 모셔가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게 생각하면 내가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어떤 삶을 사며 그들과 어떻게 잘 섞여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 혼자서 고립된 그냥 좋은 공기만 마시겠다, 공기만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사시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결국은 영업을 안 하는 거지요. 내 상대, 즉 나를 뺀 모든 사람들에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 영업도 하지 않고 내가 촌에 가서 내 삶만 누릴 것이다, 잘못된 거죠. 거기도 쭉 댓글 읽어보면 참 과간인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어촌이면 어촌, 농촌이면 농촌 내려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가 내려가서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덜렁 내려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내려가가지고 이 동네에 인심 엄청 나쁘고 뭐 텃세 엄청 심하고 발전기금 내놓으라 그러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사단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TV에서 이렇게 다룰 때 그 PD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이 PD가 농어촌에 가서도 살만하다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했다면 이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에 가면 텃세가 이렇게 심하다는 플랫폼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촌요, 어촌 살만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만일의 경우에 농촌에 가서 내가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하면 일정한 논이나 밭 이런 게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내 논, 내 밭 여기에서 물만 잘 다른 데하고 이 트러블 없이 딱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농어촌의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물이 그냥 도랑에서 하나 들어오면 제일 위에서 막아서 물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논을 내려오고 그 다음 논을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아직까지 농지 정리가 완벽하게 저 서해안에 있는 그런 그 몇만 평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네 분들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내를 알리고 내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 갖다 잘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도시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 에어컨 영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업을 할 줄 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 해도 조례 내려가서 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근데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 그냥 주어지는 일만 꼬박꼬박 잘 하시던 분이 막상 농촌이나 어촌에 내려가서 내가 영업을 잘하고 그분들과 잘 희석이 되어서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라는 자체를 어떻게 영업을 해서 어떻게 잘 섞여서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지금 텃세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도시나 농촌이나 할 거 없이 텃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대도시의 상가도 보면 좀 이렇게 잘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님들 계시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인 같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하물며 농촌이야 그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리고 각종 추측해서 떠드는 소문들 이런 것도 많겠죠. 그러나 자기를 잘 알리고 잘 이렇게 섞여 산다면 농어촌도 살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살만은 한데 과연 40대가 와서 어촌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하는 게 쉬우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그나마도 이제 제가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 쪽에서 레저보트를 한 10수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해보면요, 엔진 트러블이 있을 때 누구를 불러서 적정한 그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할 것이냐도 막막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의 물때나 어장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누가 이렇게 잘 아는 동네의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옆 동네 형님이라든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게 이 바다 생활입니다. 우리가 강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파도도 없고 잔잔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바다는 수시로 변해요. 바람이 불었다가 파도가 쳤다가 잔잔했다가 고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철 따라서 각종 어장의 방법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허가증에 따라서 통발을 할 거냐 자막을 할 거냐 연안복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사전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넘어서 내가 이제 도시에서 완전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차가 끝났다. 2차로 일을 할 수 있죠. 건설 현장에서 경비를 쓰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경비를 쓰거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몸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해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우리가 도시에서는 그래도 그 얼굴이 뽀얗지 않습니까?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지만 남자라고 피부 관리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실시간으로 내려 조이는 이 햇볕에 그다음에 바닷바람에 얼굴 금방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다가 한 2, 3개월만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면 전혀 몰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선크림을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앞면 복면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팔 토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금방 이렇게 피부가 타버립니다. 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오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한번 뭐 이렇게 도예지를 가니까 와, 이 사람 완전히 그냥 깜둥이가 돼버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좌절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60대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시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부부가 두 사람은 남았다고 쳤을 때 부부가 같이 내려오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은 바다나 이렇게 험한 데 가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생리적인 현상일 겁니다. 물론 이제 둘이서 너무 합심이 잘 되어서 뭐 당신이 원하는 그런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같이 고기 잡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4사람이 지금 이게 기촌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 다 혼자서 오셨어요. 혼자 오셔. 나만은 이제 부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 혼자서 다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옷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다 손수 지어 먹어야 되고 이런데 사실상 이거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이렇게 음식을 잘 조리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 조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진짜 그 곤욕을 치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와야 됩니다. 자, 저는 현직에서 어부도 하면서 그 다음에 선박 중개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배는 그리 큰 배는 아니고요. 1.14톤인데 연안 통발하고 연안 자망 허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여기 정포리는 연안 통발로 주로 문어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안 자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업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전어들이 많이 들어와요. 전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진짜 마을에서 보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서 보통 한 3폭부터 5폭 정도 한 폭을 한 30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망 같은 경우에 고기 종류에 따라서 그물을 바닥에 깔 건지 좀 더 올려서 놓을 건지에 따라서 이 자망은 굉장히 종류를 많이 구비를 해야 됩니다. 철 따라서. 지금 현재로 뭐 금액을 보면 한 폭 30m에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자망이 한 85,000원부터 90,000원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자망이 되는데 자망이 이거는 그물을 넣어서 고기를 잡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주로 이제 고기가 생물이어야지만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기를 그 그물에서 떼내는 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어 자망을 하러 나가봤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자기가 잡아서 먹으려고 몇 사람이 어울려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망을 쳐서 전어를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잠시 짬내서 농사 짓다가 잠시 짬내서 배 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자망업을 하는데 고기 떼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원래 양망기로 끌어올려서 하면 나중에 올라온 다음에 그물을 다 이렇게 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돌돌 꼬여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뭐 별의별 고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로 이제 3사람 정도가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전어를 그물에서 올라오는 쪽쪽 빨리빨리 제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2사람 그러니까 그물을 한 사람이 제일 앞쪽에서 필요한 만큼을 당기면서 완전 수작업을 하는 거죠. 옛날 방식처럼 양방기를 쓰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그물을 다시 고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쪽쪽 고기가 많이 꼽혔으면 그물을 스톱시키고 한 사람은 배 운전을 하면서 앞잡이를 하는 거지요.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건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쭉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물을 당기는 사람과 가운데 한 사람은 고기를 계속 빼서 이제 산 고기를 물칸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 업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선진된 기법이나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 자망업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살려서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양만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만기를 하면 부부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올리는 거는 쉽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배 운전을 하면서 양만기 운전을 하면서 일부 고기들도 떼내고 뒤에 이제 그 부부가 하니까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고기만 떼내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와서 고기를 파는 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직접 하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어민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그래도 나는 기여를 해서 제2의 삶을 바다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다른 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많은 부분들을 좀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동네에 계시는 형님이나 그 다음에 그 옆 마을에 계시는 어청 대장님한테 트레이닝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해 쪽 특히 이제 통영, 고성, 거제, 남해, 뭐 삼천포로 기여하실 분들은 사전에 저를 꼭 한번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해드리고 하는 데는 뭐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만나보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너무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츰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업을 해보겠다 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나는 쭈꾸미를 해보겠다. 쭈꾸미하고 준학 종류를 쭉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정착하고 있는 지역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 쭈꾸미하고 그 준학 종류가 잘 되지 않는 곳이에요. 만일에 남해로 오시면 그렇게 업을 하시려면 강진만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나는 통발로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뭐 없고 통발만 가지고 문어나 잡고 그 다음에 게 잡고 이런 통발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뭐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조그마한 배 2.99톤 이내를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잘 풀어나가서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잘 이렇게 섞여서 살면 이것도 뭐 해볼만 하기는 하죠. 근데 큰 돈 벌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돈 못 봅니다. 다만 이제 어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제 영상에도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만 돈이 많이 그렇게 어촌에서 살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판만 조금만 있으면 푸승기는 자기만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충분하게 작업자족이 다 가능합니다. 한 뭐 10평 정도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 봄에 고추를 한 30포기 심었는데요. 지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땄습니다. 계속 열려서 제가 이거를 다 땄으면 김장을 할 만큼 내가 먹을 만큼 김장을 할 만큼 고춧가루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경험이 없고 해서 이걸 제대로 말리지 못해 가지고 결국 이제 실패를 했는데 내년에는 뭘 사든지 건조기를 사든지 해서 말려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 따라 뭐 배추도 심을 수 있고 상추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해의 대표 작물인 시금치 그 다음에 마늘 이런 종류를 얼마든지 심어서 철마다 때마다 다 이렇게 작업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업을 할 거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중에서 좀 상품이 되는 거는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싱싱하긴 한데 죽은 거는 또 값이 떨어지니까
가져와서 반찬도 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잡아서 뭐 젓갈을 담을 수도 있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제대로 좀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생활이 가능하니까 뭐 특별히 아프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제가 소상히 제가 통영, 거제, 통영, 고성, 그다음에 삼천포, 뭐 사천, 남해 이런 쪽으로는 제가 기본적인 거를 정보를 많이 수집해 갖고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에 관해서인데, 이 매물을 그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어선 거래 시스템에 가면은요 대부분이 사진 한 6장 이내 그렇게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정보들은 페이스북에서 업데이트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정확한데, 그 외에 금액이라든지 그다음 배우의 성능이라든지 자세한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대신 여러분들이 발품을 대신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수수료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저도 발품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섞여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선 중개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남해에 살고 있지만 통영에도 어선 중개사가 있고 저 뭐 목포 전라도 쪽에도 이렇게 아는 중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수시로 통화도 할 분들은 카톡으로 뭐 어떤 게 있다, 어떤 거를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 통영 쪽을 기준으로 해서 통영, 거제, 삼천포, 남해까지 큰 배를 좀 줄이고 적은 배로 그냥 동네에서 조금씩 이렇게 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힘이 붙인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전부 다 노력으로, 뭐 아니할 말로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뭐 노가다나 다름없는 이렇게 하루 종일 노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들고 너무 힘이 드니까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많은 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해서 그냥 아침에 새벽 한 5시나 돼서 가갖고 10시 내에 들어와 버리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뭐 2.99톤이나 큰 배에서 뭐 2.99톤 정도 되면은 전부 다 기름배가 엔진이 선내 안에 달려있는 배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외기라 그래가지고 선외기라 그러지요. 휘발유 엔진으로 선외기를 달고 적어도 뭐 한 200마력부터 해가지고 한 150마력부터 해가지고 한 300마력 정도 엔진에다가 아주 손쉽게 작업 금방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는 자그마한 배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업의 종류하고 매치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연안 통발 2.99톤을 딱 샀는데 이게 배가 너무 커서 내가 운영하기가 힘들고 이거 완전히 노동만 해야 된다, 이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법, 내 능력에 맞춰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저도 뭐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살면 대부분이 그냥 돈만 주면 집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뭐 쓰레기도 다 치워주고 밖에 페인트 칠도 때가 되면 해주고, 그다음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실링도 다 해주고 모든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나 촌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살아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다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가 날아갔으면 그거 다 뚱땅뚱땅 맞춰서 못질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칠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배가 간단한 고장이 났으면 전기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말이
테스트기를 다 재어보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갈아였고 하부도 오일 갈아였고 제마 브러그 갈아였고 뭐 이런 부분들 소소한 거는 자기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손재주가 없는 분 계세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내가 기여를 하겠다 생각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현지에 내려와서 선배들로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선배들로부터 하나씩 배우면 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60대 나이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기가 어떻게 되는 뭐 AC가 뭔고 DC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걸 업을 해가지고 내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일둘둘의 전화가 있어서 내가 업을 하러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전화를 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 마을에 같이 계시는 선장님들 잘 알아놓으면 급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기계가 스톱을 해가지고 배가 지발로 부두로 올 수가 없을 때 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끌어주고 또 그분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내가 끌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스토리텔링을 짜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에 의문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남해에 있을 때 기여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직접 오십시오. 이게 발로 좀 어느 정도 뛰어야 됩니다. 그냥 유튜브 올리는 이 영상들만 가지고 내가 지식을 습득했다 이러면 되겠다 하고 미리 짐작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생 경험도 있고 제가 또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다른 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동안의 기억 이천에 관한 많은 정보도 수집돼 있고 그리고 선내기도 그렇고 서내기도 그렇고 전기말이도 그렇고 내 나름대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짐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라 통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생활하면서 겪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물론 나보다 더 고기를 잘 잡고 베테랑 어부님들, 선장님들 많습니다. 이제 그 고기를 잘 잡고 잘 못 잡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실제로 터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아웃라인을 아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영상 보시고 저를 만나 보고 싶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 있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 때 오시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잠잘 곳은 없습니다. 집이 방이 3개나 있는데 방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뭐 내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지뢰 가다가 들리시면 때가 되면 같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차 한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평상에서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 뭐 나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장 배에 내려가서 배에 대한 거는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